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 최고의 만물 박사로 일컬어지는 대학자 성현이 쓴 이야기 가운데 귀신에 관한 것입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양주 땅의 양반이던 정씨 집안에 무남동 여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낭자가 별당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가 그 처녀의 등에 들러붙었다. 낭자는 무거워 견딜 수 없어서 방 안에 들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하룻밤이 지나자 등에 들러붙은 것의 무게는 차차 약해졌지만 그 이후 집안에 괴이한 일이 많이 생겼다. 아침에 밥을 지은 뒤 솥뚜껑을 열면 솥안은 텅 비어 있고 김을 폴폴 내는 밥이 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측간 바깥의 마당에 똥덩어리가 여러 개 나와 있기도 했다. 밤새 속이 가득 찬 요강을 새벽에 누군가가 끄집어내 공중에 던지기도 하며 큰 가마솥을 들어 공중에서 돌리다가 방망이로 치니 그 소리가 절에서 치는 범종 소리 같기도 했다. 채마밭에 채소를 몽땅 파서 거꾸로 심어 놓아 삽시간에 채소가 말라버리기도 했다. 옷장을 자물쇠로 잠가 놓았는데 옷을 모두 꺼내 들보 위에 늘어놓고는 그 옷마다 전부 올챙이 모양의 전서 같은 글씨로 이름을 적어 놓은 광경이 나타나기도 했다. 변덕이 심하고 장난기가 가득 찬 귀신이었지만 낭자가 살살 비위를 잘 맞춰주거나 잘 달래기만 하면 말을 잘 들었다. 낭자의 입을 통해 들리는 귀신의 목소리는 희한하게도 변성기 이전의 남자아이 목소리였는데 낭자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낮에는 허공을 떠돌아다녔으며 밤에는 대들보 위에 머물렀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반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복과 기륭을 점치는데 하나같이 들어맞았고 없어진 물건의 행방도 척척 알아맞혔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힘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반집이라 출입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낭자가 본체와 약간 떨어진 별땅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닭이나 달걀을 품에 안고 빈번하게 찾아왔다. 마침 부친이 이 문제에 관하여 관대했으므로 마을 여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낭자는 그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여자들이 가져온 닭이나 달걀을 도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아이들 주라고 주전부리 될 만한 것을 손에 쥐어서 보냈다. 그러나 사는 게 힘들 뿐 자존심이 벌겋게 살아있는 사람들인지라 고집스럽게 가지고 온 것을 마당 한쪽에 놓고 갔는데 나중에는 웬만한 양계장을 지을 정도로 닭이 많아졌다. 한 번은 이웃집 안악이 어린 계집종을 데리고 찾아왔다. 값비싼 비녀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 계집종의 소행이라는 것이었다. 마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긴. 내가 아니면 누구 짓이란 말이더냐. 안악이 자기 집 여종의 머리통을 한번 쥐어박고 나서 정시댁 처자 사실은 등 뒤에 귀신에게 말했다. 비녀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유년 소행임이 틀림없으니 감춰둔 곳이나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웃집 안악이 연신 재촉했지만 귀신은 한참 만에 마지못한 듯 음성을 들려주었다. 내 비녀가 있는 곳을 안다. 하지만 차마 내 입으로 발설하기가 그렇구나. 왜요? 만일 내가 실토하면 내가 창피스러워할까 봐서. 안악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한 번 웃고 나서 재차 비녀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귀신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기다리다 못한 안악이 화를 냈다.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지.
알면 왜 말을 안 하겠어? 뭐든 다 알아맞힌다는 것도 헛소문이군. 알긴 알지만 널 생각해서 말해주지 못한다니까. 핑계가 좋지. 그때 도둑으로 내몰린 어린 계집종이 두 손으로 싹싹 빌며 간청했다. 제발 비녀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쌍한 년의 누명을 벗겨주소서. 상황이 이쯤 되자 더 이상 못 본 척하기는 힘들었던 귀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그러하다면 네, 일러줄 수밖에 없겠구나. 안악과 계집종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귀신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일전에 너는 이웃에 사는 최아무개와 남이 눈을 피해 당나무밭에 들어간 일이 있지 않느냐? 그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비녀가 빠져서 그곳에 떨어져 있었느니라. 여자의 대답이 없자 귀신이 말했다. 네,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들었던 까닭을 알겠느냐? 안악의 낯빛이 갑자기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다. 사실 그녀는 남편 몰래 이웃에 사는 사내와 만나왔고 그날도 당나무밭에서 시시덕거리며 정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도둑 누명을 벗은 계집종은 좋아서 날뛰었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우르르 당나무밭으로 가보았다. 과연 사달을 일으킨 문제의 비녀가 그곳에 있었다. 정말이네. 어쩌면 용하기도 하지. 다들 그렇게 수군거렸으나 비녀를 찾아달라던 안악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이제껏 남몰래 즐겨온 미래가 여지없이 폭로되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정씨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노비들이 우르르 찾아와 물었다. 아가씨, 그 물건이 어디로 갔으며 누구 소행인지 아십니까? 귀신은 서슴없이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돌쇠란 놈이 도둑질했다. 그 말에 돌쇠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저 귀신이 생사람 잡는군. 틀림없노라. 돌쇠는 귀신에 씌어 있는 주인댁 아가씨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려 했다. 이 못된 귀신이 왜 하필 주인댁 아가씨에 붙어서 지랄이야. 주먹을 쥐고 덤벼들던 돌쇠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멀쩡한 애가 이게 웬일이야? 귀신이 해코지했나? 모두 당황하여 술렁거렸고 돌쇠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자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돌쇠가 말했다. 내가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난데없이 학을 타고 온 동자가 나타나 내 머리를 때리지 않겠어? 그 바람에 정신을 잃고 말았지. 그 말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 어린 동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쇠는 보았고 머리를 맞기까지 했다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 기괴했다. 여태까지는 목소리만 들리던 귀신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여겨지자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때까지 집안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기에 그저 그러려니 여겨온 식구들도 그 후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정씨 집안에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은퇴한 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정공이 집에 들리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공이 나가고 나면 다시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래저래 귀신이 꺼림칙했던 식구들은 공에게 집안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을 제발 좀 쫓아달라고 부탁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공이 집안에 계시면 탈이 없고
안 계시면 괴이한 일이 생기니 아마도 공기에 귀신을 쫓아버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식구들의 간곡한 호소도 호소지만 마침 낭자와 혼인으로 나는 좋은 집안이 있어서 처녀의 주변 정리도 필요한 참이었다. 정공은 귀신에 씌어 있는 조카뻘 되는 처녀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 댁 낭자는 만사가 귀찮은 듯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귀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듣거라. 보아하니 너는 나를 싫어하는 듯 싶구나. 하지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피하지 말고 들어오너라. 정공이 점잖게 말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허공에서 귀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생전 안 하던 존댓말하는 것을 보니 정공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었다. 왔는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정공이 한바탕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자고로 사람과 귀신은 각기 그 머무는 곳이 다른 법이다. 그런데 넌 어째서 이 집에 이토록 오래 머무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잠시 머뭇거리던 귀신이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 머문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또 그동안 이 집안에 복을 불러들여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해를 끼치거나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물러가라니 너무하시는군요. 귀신의 목소리는 잠옷 애원조였으나 정공은 괴념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꼭 재앙을 내려야겠다는 협박처럼 들리지 않는가?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못 물러가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도력이 높으신 스님 몇 분이 와서 옴매니 반매옴을 포함해 귀신을 잡는 여러 권의 경전을 외울 것이다. 그뿐인 줄 아느냐? 지옥에서 너를 잡으러 오도록 여러 가지 방편도 강구할 참이다. 거주지를 이탈해 귀신이 사람의 집에 그것도 오래 살았으니 아마 만년은 펄펄 끓는 기름솥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귀신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있더니 풀이 죽은 어조로 말했다. 잔인하시군요. 옴매니 반매옴을 외우다니. 그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가라. 저는 죽어도 지옥 감옥을 다시는 안 갑니다. 전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인간 세상에 있다는 것만 비밀로 해주세요. 그 약속을 하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약속하지. 너를 지옥 감옥까지 보낼 생각은 없다. 한바탕 귀신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잠잠해졌다. 그 후 다시는 정씨 집안에 귀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주인 댁 낭자도 본래의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계획대로 멀리 한양명문가의 자제에게 시집갔다.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흔히 무당에게 씌어 기륭을 말하는 귀신을 세상에서는 태자기라고 부르는데 태자기가 깃들 때면 말채찍을 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고수무당들은 이를 알아듣는다고 한다. 이 귀신은 영유아의 홀령인 만큼 변덕이 심하고 진지함이 없어 점을 치러 온 손님 앞에서 소란을 떠는 경우도 많은데다 때로는 일부러 틀린 점괘를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호박엿 같은 것을 곡물로 바치며 정성스레 받들면 신바람이 나서 백발백중 점괘를 맞춘다고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귀신이 그런 귀신 같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범종은 절에 매달아 놓고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입니다. 채마는 남새 혹은 채소라고도 합니다. 채소라 하면 먹을거리, 채마라 하면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심어서 가꾸는 식물을 말합니다.
들보는 대들보 혹은 동량이라 합니다.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니은자 모양, 마룻대와는 십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전서는 한자 서체의 하나인 전자체로 쓴 글씨입니다. 도장 팔 때 많이 씁니다. 주전부리는 심심풀이나 재미로 먹는 음식입니다. 사달은 변고나 사고 혹은 탈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달의 의미로 사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달만 표준어로 삼습니다. 태자기는 한국민속신앙사전에 의하면 옛날 영아 사망률 1등 공신인 병마, 특히 천연두와 영양실조로 죽은 아기 혼령들을 말한다고 하는군요. 태자기가 죽은 어린아이나 자의적인 낙태, 유산으로 인해 죽은 태아의 영혼이라는 말은 근래에 등장한 괴담으로 보입니다. 태자기가 오면 말채찍을 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고수무당들은 이를 알아듣는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학자인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가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남희와 전지원 등의 교수가 협력하여 현대한국어로 옮긴 용제총화를 참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동우 선생이 지은 귀신 들린 책에서 기륭을 점치는 귀신이라는 소제목으로 실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책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민속 신앙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라이온록의 티스토릭을 2020년 5월 10일 양주 두물머리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